두 분의 강의를 듣고 네. 이 방에 더 이상 강의는 필요 없다. 우리 나윤숙 소장님 아직도 가야 할 길을 들으면서 아 정말 우리가 저는 유태인의 유태인의 또 하브르타 네. 교육에 아 이거 너무 좋다. 저하고 이렇게 같은 또 전공을 하셨길래 너무 마음이 통했고요. 그 책에서의 훈육과 사랑과 영성에 깊이 공감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내우짱 대표님은요. 아 역시 글만 잘 쓰는 작가님이 아니셨다. 글도 잘 쓰시는 분이었다. 저는 금년에 만이 아니라 도로 사는 인생을 살아보겠다. 오, 예스. 음악도 잘하시고 다재다능하시구나. 그 카톡방이 왜 이렇게 살아있는지를 알게 됐습니다. 아, 그래서 야 정말 대단하신 두 분을 앞에서 들었기 때문에 아유. 그만 끝나도 되는데 제 뒤에 신 대표님이 계시기 때문에 네. 저도 해야 되겠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저는 노정자이고요. 네. 마음은 25세입니다. 아유, 네. 네. 그리고 저는 사실은 서울 사람은 아닙니다. 어, 제가 시골에서 올라왔어요. 시골에서 올라왔는데 전라북도다 보니까 초고령화 도시예요. 그래서 어르신들하고 계속 섬기면서 이제는 같이 익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대학원의 최종 공부를 정신보건 심리 상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자살 생각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해서 제가 그 논문을 들고 저는 청와대까지 들어갔다 왔어요. 그래서 국회 도서관에도 다 수록을 하고 이렇게 해서 계속적인 노인들을 위한 일을 계속 하는데 하지만 모든 일이 꿈이 있는 거는 항상 돈이 따라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라북도에서 엄청나게 활동을 했지만 서울로 가자. 그 간절함의 사이즈가 엄청났기 때문에 우주가 돕고 신이 도와서 제가 6년 전에 서울로 왔습니다. 서울로 와서 구리에서 제가 카페를 직접 경영했어요. 카페를. 직접 로스팅도 하고 수입도 해서 다 하면서 거기서 매주 수요일은 책상을 쫙 정리하고 오전에 테이크아웃만 하고 제가 SNS를 엄청나게 했거든요. 페이스북에 5,000명, 인스타에 팔로워가 저를 찾아오는 분이 4,500명이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서들 강사님들 뭐 겸임 교수들 많잖아요. 그렇게 커리큘럼을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속 섬기다가 지금은 카페를 제가 정말 접기 잘했죠. 카페를 완전히 접고 늘푸른 대학의 교수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9년에 종강을 하면 저는 계속 여행을 다녔어요. 여름방학하고 겨울방학. 2019년 12월 여행이 마지막이 되리라고는 상상을 못했지만 돌아와 보니까 코로나가 터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월 달부터 인플루언서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왜? 교육 커리큘럼은 다 짜놨지만 작년에도 교육비 예산 나왔던 거 그대로 100% 반납했어요. 금년에는 하반기 커리큘럼만 짰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제가 인플루언서 선한 영향력이잖아요. 아 정말 저는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커서 성장했고 정말 내가 가진 걸 나누면서 살자 그거입니다. 자 제가 오늘 들고 나온 이 책이 있죠. 우리 대표님께서 한 권을 그래서 제가 2권을 사실 있었는데 이 책으로 결정을 한 이유는 지금 이 시대에 모두 다들 저는 진짜 이 책을 읽으면서 막 빨갛게 메모를 했어요. 메모를 막 했는데 제가 이 메모를 지금 넘기면서 할 것입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어렵다고 지금 하는데 자, 이 어려운 거 저한테는 해답이 있습니다. 왜? 경험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해답 뭐냐? 아무리 기업이 어려워도 누구나 인생도 마찬가지고 기업도 마찬가지고 마의 구간이 있습니다. 그 마의 구간이 우리 인생한테 지금 코로나예요. 그럼 마의 구간에 건너는 도구를 제가 주고 있어요. 에너지만 있으면 통과합니다. 이해 가십니까?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게 테슬라의 회장님 조금 전에 들어갔죠? 네. 네, 일론 머스크의 말을 저는 너무 좋아해요. 불가능이란 다른 사람의 의견일 뿐이에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거예요. 남들의 의견에 내가 의기소침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는
어떻게 견뎌 나갈 것인가. 자, 제가 이 책에는 그 넷플릭스의 첫 번째 CEO였어요. 마크 랜돌프가. 그런데 현재는 그의 친구가 CEO입니다. 어떻게 해서 이 책이 나왔는지 오늘 한번 우리 지금 들어오신 선생님들하고 잠깐 나누겠습니다. 물론 저는 전문 강사는 아니지만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와, 이 책의 내용을 보니까 정말 이 리드 헤스팅스와 마크 랜돌프의 이걸 보고서 제가 많은 걸 배웠어요. 자, 마크가 일단은 58년 개띠입니다. 제가 58년 개띠입니다. 와. 네. 그리고요. 자, 이 마크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고요. 아이디어만 굉장히 많아요. 마크는. 그런데 이 마크의 친구 리드 헤이스팅스는 재력가입니다. 아이디어는 없어요. 그런데 그러면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면 투자를 할 거 아니에요. 계속 랜돌프는 리디에게 제안을 합니다. 자, 어느 날 출근하면서 95번째 제안을 한 게 뭐냐? 맞춤형 샴푸입니다. 맞춤형 개밥입니다. 각자에 맞는 샴푸를 주문을 받아서 우편으로 배달하자는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합니다. 단칼에 거절받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하지만 이 랜돌프는 절대 실망하지 않습니다. 천여 개의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다가 마침내 97년도에 한 게 이 넷플릭스예요. 그런데 이 역사가 어떻게 되느냐? 자, 우리가 97년도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때 당시는 자, 마지막으로 샴푸도 거절당했죠? 개밥도 거절당했죠? 그런데 어느 날 이 리드가 우리가 잘 아는 아폴로 13호 영화 있잖아요. 영화 비디오를 늦게 반납하는 바람에 그때 당시는 미국이 엄청났었잖아요. 블록버스터. 연체료가 4만 원이 나옵니다. 자, 비디오 하나를 빌리는데 1불? 2불 정도 줬을 텐데 연체료를 40불 준다?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40달러에 리드가 화가 났어요. 화 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일반 우리들이 아는 사실은 리드가 이것 때문에 화가 나서 창업을 했다? 그게 아니에요. 자, 들어가 보면 내용을 들어가 보면 이 책에 보니까요. 마크 랜돌프는 여기에서 빨리 아이디어를 착안한 거예요. 아, 여기서 내가 뭔가 하면 되겠다. 어떻게 시작하지? 뭘 해보지? 실패할 때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과연 내가 여기에서 뭘 솔루션을 제시하면 내가 성공할 수 있을까? 그러다가 랜돌프가 리드 헤스팅스에게 제안합니다. 자, 연체료 사건 같은 문제, 이 연체료 사건의 문제를 제기하고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안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것도 단번에 허락받지 못했습니다. 가장 투자를 믿어줄, 본인을 믿어줄 어머니에게도 얘기하고 아내에게도 얘기하고 리드에게도 얘기했지만 아내마저도 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어. This will never succeed.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했어요. 하지만 마크는 랜돌프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 솔루션을 제시를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랜돌프가 무엇을 생각했느냐? 그래? 지금 당신들이 다 나한테 이건 절대 성공할 수 없다고? No, 아무도 몰라. 넷플릭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연구를 하고 제안을 하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잠깐 제가 제시한 키워드를 한번 점검하고 가겠습니다, 대표님. 자, 키워드. 오늘의 키워드는 이 책에서 8가지를 제가 골랐어요. 1번, 코로나의 토착화, 언택, 미래산업, 구독구매, 콘텐츠, 열정, 지속, 긍정입니다. 자, 우리는 지금 모두 다 코로나의 위드 코로나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만 코로나에 있는 거 아니에요.
나만 지금 이 시대를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 시대가 딱 되고 보니까 자, 우리도 빨리 여기에서 내가 어떻게 해서 이거를 견딜까?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솔루션을. 저는 코로나가 왔을 때 감사했어요. 자, 왜 감사했느냐? 계속 밖에만 있었지만 집에 가 있다 보니까 제가 손녀를 케어할 시간이 많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너무 감사하잖아요. 손녀하고 요리 수업도 하고 그러면서 제가 글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10월 2일부터 블로그를 만들어서 이 방에 지금 들어와 계신 저기 작가님이 한 분 계신데 제 블로그 만드는 걸 도와주셨어요. 블로그를 제가 10월 3일부터 출발했습니다. 딱 3개월 하고 보니까 네이버도 저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와, 이제는 애드포스트도 붙어서 저한테 돈도 주는 거예요. 이렇게 뭔가 이게 어렵다고만 하지 마시고 거기서 솔루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원래부터 저는 이 미래를 5년, 10년 단위로 분석을 합니다. 자, 과연 앞으로 뭐가 그럼 될 것인가? 아까 우리 나연수 소장님도 말씀하셨잖아요. AI가 다 앞으로는 그렇죠? 자, 과연 앞으로 5년 후에 저는 오늘 또 서점가에 서치해서 4권의 책을 구매를 했는데 알라딘에서 오늘 샀는데 오늘 바로 왔어요. 책이. 그러면 5년 후에 택배가 배달할까요? 10년 후에 택배가 배달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솔루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마크 랜돌프가 정말 지속적으로 열정적으로 초긍정적인 마인드로 저처럼이나 오늘 저처럼 제 PPT처럼 이렇게 어설펐지만 PPT 하나 들고 다시 리드를 찾아갑니다. 거기에서 엔델 투자를 무려 200만 달러를 약속받습니다. 자, 우리 오늘 들어오신 대표님들 엔젤 투자 아시죠? 벤처들이 개인들한테 모아서 나중에 투자받은 대가로 그 기업 가치를 막 띄운 다음에 상장을 한달지 아니면 인수합병해서 매각등으로 해서 이익을 회수하게 되죠. 자, 마크 랜돌프에게 그 초긍정의 마인드, 지속적으로 행동하는 그 열정, 향후 10년 후에 미래를 분석하는 안목이 없었다면 과연 오늘 넷플릭스가 있었을까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저 또한 제가 마음은 25세지만 이 나이에 이렇게 뭐든지 열정적으로 해낼 수 있는 거. 저는 미래를 바라보면서 끝까지 해내는 힘입니다. 왜?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미래를 계획하기 때문에 나의 이 간절함으로 열정으로 무주가 도와도 돕고 사람을 통해서도 돕고 누구를 통해서 SNS를 통해서라도 도움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대, 지금 이 시대에는 그만큼 그 우리 오늘의 키워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마크 랜돌프는 얼마나 많은 문제 벽에 부딪혔을까요? 1000여 개의 아이디어를 검토하고 또 거절당하고 그러한 마크 랜돌프의 과정 거절당하면서도 끊임없이 행동했던 과정들이 있었기에 오늘 넷플릭스의 결과가 소중한 것입니다. 마크 랜돌프가 오직 투자자로 믿고 있는 리드 헤스팅스도 탄탄히 거절했잖아요. 아내마저 거절했잖아요. 이건 절대 할 수 없어. 그런데 아니 아무도 몰라 넷플릭스 내가 한다는 거 아니에요. 정답은 없습니다. 자, 우리가 등산을 가도 닦인 길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누군가 먼저 가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누구나 그 분야에 성공을 하려면 개척자의 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앞에 보이는 이게 아니라 5년 후 10년을 보면서 지속적으로 한결같음으로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크 랜돌프가 계속적으로 문제를 본 게 아니잖아요. 문제를 보면 문제 속에 빠져서 헤어날 길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문제를 가지고 솔루션을 제안했잖아요. 지속적인 노력으로. 그랬더니 드디어 97년도 자 넷플릭스를 시작해서 DVD를 판매를 하기로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데 판매가 잘 됐어요. 97%의 매출이 올랐어요. 대여는 3%가 올라왔어요. 거기서 다시 랜돌프는 솔루션을 제안합니다.
DVD에서 스트리밍으로, 스트리밍에서 컨텐츠로 계속 진화를 거듭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밖에 아름다운 풍경은 절대 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리를 옮겨야 그 아름다운 풍경을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큰 변화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엄청난 나라를 구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가장 작은 변화예요. 정말로 겨자씨만한 변화, 아주 작은 변화. 아무도 안 된다고 할 때, 아무도 그 길을 가지 않을 때 개척의 길을 갖기에 오늘의 넷플릭스가 있는 겁니다. 오늘의 아마존이 있는 겁니다. 오늘의 알리바바가 있는 겁니다. 넷플릭스가 출시해서 2개월이 지났어요. 자, 2개월이 지났을 때 우리 아마존의 제프 베이스가 욕심을 냅니다. 그때 당시 아마존은 책만 조금 팔던 상태였어요. 말도 안 되는 요만한 돈으로 인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마크 랜돌프는 창업 2개월 지나서 기분 좋게 인수 제안에 거절을 합니다. 마크 랜돌프가 97%를 차지하는 판매를 뒤로해놓고 3%의 대여에 집중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넷플릭스에 지금 현재 어떻습니까? 연체가 없는 월간 이용 서비스의 대명사가 돼버린 거예요. 그쵸? 현재 전 세계에 1억 6천만 명이 구독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가총액 1,600억 달러를 웃도는 거대한 미디어 기업이 됐다는 거예요. 자, 이 정도 하고 이제 저는 이제 마치려 하겠습니다. 저는 인플루언서 마케터로 활동을 합니다. 제가 뭐 다니면서 막 뭐 하는 거 아니에요. 향후 5년 후 10년 후를 내다보니까 이거는 구독이다. 제가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투자 가치를 보고 분석을 해봤어요. 해보니까 구독 서비스는 앞으로 가겠구나. 지금 당장은 아닙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라 해도 구독 서비스로 가면은 향후 5년부터는 이게 빛을 보기 시작해서 10년이면 아까 억만장자 없다고 그랬죠? 조만장자구나. 이게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부터 전자책을 준비합니다. 제가 지금 그거 가지고 돈 벌라는 게 아니에요. 다 퍼줄 거예요. 다 고스란히 나눠줄 겁니다. 제가 이 지구본에 내려온 이유예요. 왜? 선한 영향력. 제가 가진 게 열정, 에너지지 않습니까? 제가 이거를 어디가 돈 주고 사온 것도 아닌데 거저받은 선물인데 어려운 분들한테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그 내 열정을 전자책으로 담아서 나눠주겠다. 그리고 나서 향후에는 전자책을 오디오북으로도 하겠다. 그런 계획을 저는 갖고서 지금 인플루언서 그룹 마케팅을 하고 있는데, 제가 뭘 하느냐가 아니라 저는 8년 전부터 카카오톡으로 출발해서 모든 일을 SNS로 했습니다. 사실 제가 서울까지 시골에 살다 올라와서 커피 쉬었겠습니까? 다 어렵다고 했는데 저는 첫 달부터 그 전에 하던 분의 3배 매출 올렸어요. SNS로요. 하루에 택배를 2번씩 날렸습니다. 그렇게 그런 게 제가 해본 그런 경험에서 나온다는 얘기예요. 경험에서. 자, 우리가 그림 찾기가 있죠. 틀린 그림 찾기. 틀린 그림 찾기를 아주 잘하는 분들이 많아요. 우리 주위에. 그런데 그분들은 틀린 것만 찾습니다. 안 되는 것만 찾습니다. 부정만 찾습니다. 저 할머니가 뭘 알아서 안 될 것만 자꾸 찾아요. 뭐가 되겠어? 그런데 되는 것만 찾는 눈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긍정의 눈이에요. 긍정의 마음이에요. 자, 되는 거를 찾고서 옳은 그림만 찾는 사람은 계속 항상 옳은 정답을 찾는다는 얘기예요. 나의 집중이 부정이라면요, 점점점 더 부정으로 빠집니다. 그런데 내가 포커스가 긍정이라면 부정 단어 같은 건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점점 더 긍정의 솔루션들을 많이 찾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많은 성공자들이 성공한 후에 다 말을 해, 하나같이. 자, 말이야, 자네 잘 들어봐. 내가 사업을 시작했을 때 10년 전 그때 어떤 줄 알아?
엄청나게 어려웠었지. 엄청나게 힘들었었지. 최악의 시간이었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그 최악의 상황이 있었기에 내가 성공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오늘까지 온 거야. 바로 그것입니다. 자, 저는 그래서 절대로 아무거나 제가 뛰어들지도 않지만 그 일에 집중을 합니다. 그 일에 집중을 하고 제가 항상 솔루션을 제가 찾습니다. 왜? 사람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하늘과 땅 차이로 바뀌는 거예요. 자, 모든 일이 나를 위해서 일어났다. 이 코로나 저를 위해서 일어났다니까요. 너무 감사해요. 자, 인플루언서라는 거 저를 8년 전부터 저하고 리레이션십이 좋았던 분이 계셨어요. 서울에. 저 시골에 살 때. 그래서 기업인이에요. 기업인. 잘 나가는 재계 7위까지 했던 기업입니다. 그 기업의 자제분이 8년 동안 저하고 릴레이션십이 좋았기 때문에 사장님 그 좋은 에너지로 저랑 같이 이 인플루언서 한번 해볼래요? 다 젊은 분이에요. 제가 인스타에서 막 하는데 젊은 분들이 다 들어와서 하거든요. 저는 뭐 하느냐? 카톡방에 에너지만 줍니다.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공한 게 긍정 가지고 저도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제가 이 랜돌프를 이 책을 들으면서 깜짝 놀고 반가웠던 거예요. 58년 개띠죠? 자, 58년 개띠가 또 거성을 이루고 58년 개띠의 그 나이에 64세에 창업을 해서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거성이 된 분이 있죠? 우리 누구나 다 있는 분. KFC 할아버지. 할랜드 데이비스 샌더스, 그죠? 그분이 64세에 사업을 창업을 한 게 지금 이렇게 세계에 다 퍼진 거예요. 그러면 제가 할 수 있어 없어?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 네오장에 들어오신 분들은 저와 함께 가잖아요. 제가 매일매일 에너지 다 드릴 겁니다. 자,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내가 어떤 마인드느냐에 따라 다음 스텝은 정해진다는 얘기예요. 사람은 무엇을 가졌을 때 가장 행복합니까? 성장이 있을 때 행복한 거예요. 저는 오늘 네오장 줌스쿨에서 이렇게 스피커를 한번 승으로 해서 1% 성장했습니다. 자, 우리는 지금 코로나에 토착하러 스트레스가 심합니다. 이 스트레스를 앞으로 어떻게 나갈 때 변화가 될까요? 첫째, 제가 제안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어려움이 닥칠 때 내가 얼마나 강한지를 내가 알게 돼요. 알았다면 솔루션을 찾으면 돼요. 어려움이 닥칠 때 내 주위에 진짜 친구가 누구인가? 진짜 친구는 남아요. 그죠? 나의 세 번째, 나의 미래에 어떤 문제가 닥쳐도 내가 그런 솔루션을 가지고서 긍정 마인드로 간다면 이번 코로나는 저에게 최악이 아니라 백신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속적인 열정, 새로운 에너지가 되어 또 다른 아이디어를 도전하게 될 때 우리는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행복은 바로 성장과 함께 옵니다. 함께 성장하기를 원하시는 우리 대표님들 박수 한번 주세요. 고맙습니다. 와우. 58개띠 노정자 선생님의 열정 스피치 너무 대단하십니다. 와우. 대단하신 스피치였습니다.